오늘을 위해서 40년의 학문적인 인생을 바치고 계신 우리 송인섭 명예회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1986년도에 여기 뭐 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자아개념 구조모형을 AI에 발표해가지고 그때 미국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33인가 몇 살 가신 거예요? 지금도 비슷하죠 나이가. 가셔가지고 정말 최고의 대접을 받았어요. 세상에 난 그렇게 대접하는 거 처음 봤어요. 한국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키노트 스피치에 세칼을 했어요. 두 번째 했는데 그때 제가 한 대충 3사람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영어라는 거는 의식을 하는 차예요. 의식을 하고 이렇게 뭐 제가 이제 자신이 했는데 질문이 30분이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그 후에 미국의 학회 발표를 제가 한 24번을 갔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1년에 제가 젊었을 때는 30-40번을 갔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으로 여기가 김봉환 교수더라고요. 제목이 송인섭 교수 같다고. 제가 좀 했습니다. 그 영재, 그죠? 영재. 네? 그 다음에 영재 교육. 그리고 구절의 삶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건 뭐냐면,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삶의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데, 이 제목이 저거예요. Power of Service Age. 이런 걸 AI에 쓰고 있는데, 이거의 한 챕터가 영재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이게 5분의 1에 속하는 부분을 5분의 1에 속하는 부분을 오늘 발표한다는 걸 하고 있고요. 제가 질문들을 할게요. 오늘은 그 질문들을 글씨가 작아 이렇게 그리고 그 답을 위한 논의 이제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생화 시대다. 이제 제가 이제 어느 날 2007년 쓴 건데요. 역사는 스스로 진보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인 나만이 진보시킬 뿐이다. 왜 우리는 살고 있는 내 사랑하는 동료 친구 이러니까 인간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영재는 영재일 수밖에 없다. 나는 어디에 있는 누구이고 나는 나다. 여기 저기 한 있죠? 여기. 그 질문들 지금 강의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질문을 내가 이건 사실 이렇게 지적을 좀 해나갔어요. 이렇게. 근데 항상 시사하려고. 근데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반세에 가는 얼굴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교육이 뭐냐요? 교육이 뭐죠? 교육은 인간 환경, 상호작용 그래서 행동 변화를 오는 것이다. 이런 이제 하고요. 특성의 합은 아니다. 진짜 아니에요. 영재는 골똘 특성화가 되는 게 영재 교육인데 뭐 평균이 100점이다. 이런 식의 지금까지 영재 교육은 안 되는 거예요. 영재를 다음으로 만드는 과정이고 현재 영재의 시스템이 아닌가. 좀 시간이 빨리 갈게요. 영재라는 이름으로 욕심을 낸 요새 이제 가난이 학자 이름은 안 된다 했는데 하나만 할게요. 내란 욕심, 회피성 역사를 만들어오고 있지는 않으나 왜 우리가 사회의식으로 이끌고 있냐? 흐름을 거부하나?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영재. 영재는 누구예요?
무슨 지능검사에서 얼마? 왜 영재란 영어에 매달리고 있냐? 누구를 위해요? 요거를 간단하게 제가 좀 뒤에 설명할게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 섬 안에 있나? 렌줄리에 있나? 가든에 있나? 그리고 송인석 교수는 무엇이나 지난 30년, 30년 동안 그리고 21세기 사생활 시대의 교육은 영재 교육은 영재는 특히 인간의 사생활은 어디로 가야 되나? 저는 요거를 요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AI 시대의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식의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무조건 애국고 왜 렌즈기 걸 갖고 가지고 그렇게 했냐고 지금. 두 번째로 이치를 위한 극단적인 수단 이게 영재 교육이에요. 자 잠깐 숨을 좀 쉬시고요. 우리의 현재 모습 이걸 제가 법문장에 물어봤어요. 언제 가장 현재 많이 아시는 분 언제 가장 행복하냐고. 여기 부모님들 있으시죠, 여기에? 언제 가장 행복해요? 하루 중에. 물어봤더니 1000명 중에 한 85%가 아이가 눈앞에 없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또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언제 가장 그러면 당연하죠. 엄마가 옆에 있어요. 이게 뭘 나타내냐면 우리나라 교육은 극단적으로 타인지 않고 적수적인 교육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왜 미국 가서 공부할 때 한국 학생들이 공부 잘하잖아요. 대학 공부 잘하잖아요. 성적이 좋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사회 활동할 때는 꼭 거의 비하에 머리 뒤로 쳐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타인지향적으로 적수적인 교육인데 영재 교육에서는 특히 이건 안 돼요. 영재에게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 이제 공부는 잘해죠. 우리나라 공부 잘하는데 이제 자기도 학습은 58이죠. 영재 우리 교육은 바로 자학 없는 교육이고 타인지향적 교육이고 단순한 접수식 교육이다라는 것을 하고요. 고교양 특성을 저는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단순한 검사를 봐가지고 영수에 풀어줬다는 난 이걸 너무 싫어요. 근데 제가 이거 선전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서울일보 유튜브에 영재의 3가지 조건을 제가 얘기했어요. 좀 봐, 서울일보 봐. 좀 눌러, 자꾸. 서울일보 이제 영재, 근데 거기에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하루 이틀 만에 지금 뭐 한 몇천 명, 아니 1000명쯤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영재는 이거예요, 바로. 별거 없어요. 지금 여기 몇 년 빨리 가는 빨리.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극단적인 자생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몰입합니다. 송인석은 항상 여기 명치가 아프거든요. 지금도 아파요. 노름은 안 아파요. 어디 놀러 가면 절대 안 아파요. 근데 지구세만 서울만 있으면 아파요. 이렇게 영재, 저는 아니고, 여러분들, 영재들은 뭐든 집착력이 있고, 자기한테 크다게 모인 거예요. 여기 이제 아는 분들 계신데, 저는 어느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사범대학을 갖고 왔잖아요. 저는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이 교육이라는 문제는 영재는 연구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영재는 뭐는 빨리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생적인 거예요. 세 번째로 극단적인 집착력이 있는 거예요. 이따 제가 예를 좀 들을게요. 질문을 했더니 질문을 하고 이거 뭐 도덕성 얘기예요.
뭐 별건 없고요. 지금 빨리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생력 얘기했고 몰입성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그 2000년도에 콜롬비아 대학에 갔을 때 그 호링월스라는 저기 호링월스라는 그왜그 킨더 뭐죠 유치원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3일 동안 애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재 판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미국에 갔을 때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어서 지원을 받아 3천만 원을 가지고 미국에서 3개월을 이렇게 영재교육 기관을 탐색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퍼드도 제가 갔어요. 퍼드도 가서 이제 한 50군데 갔어요. 동쪽부터 서쪽까지.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영재교육은 살아있어요. 특성을 강화하고 그걸 길러주고 부모 인터랙션하고 그리고 그거예요. 근데 그 후에 제가 10년에 갔을 때는 완전히 그게 없어요. 특히 한국은 나는 가장 짜증나는 게 싫은 게 뭐냐면 입시는 영재.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귀한 영재들을. 자. 근데 각자 뛰어난 영역에서 차이냈지만, 그리고 이제 영재 교육은 뭐냐? 앞에 있는 두 가지 합이죠. 교육은 제가 뭐라겠죠? 내적인 자아와 외적인 자아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간 행동의 변화다. 그렇겠죠? 그리고 연영에 따른 이제 자극, 그리고 이제 영재가 갖는 세 가지의 특성을 영재에 맞도록 전차적으로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걸 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영재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고유한 특성을 찾고 환경을 만들고 자신을 믿고 이런 얘기를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를 뭐라고 했어요? 공부를 하면 제가 강의에서 많이 쓰는데 공부는 뭐라고 생겼죠? 공부? 물어보면 한국의 부모님들을 공부하는 성적과 석차예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얘기를 제게 진실한 시간에 투입이다. 그리고 조금만 얘기하면 이제 결국에 자기가 내적인 자아가 있어야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영재들을 제가 연구를 해봤다고요. 근데 죽음이라는 걸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 그랬죠? 아시죠 다? 이럴 때는 선을 얼마 꺾고 죽게 하고 죽었잖아요. 선, 그림이. 근데 죽었다는 거죠. 벤츠가 마지막 죽을 때 뭐라 그랬죠? 근데 이 실험 한 번만 더 해고 죽을게. 네? 한 번만 그냥 나가서 여기 힘을다가 갔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는가요, 오늘. 제가 얼마나 더 강의를 하겠어요, 앞으로. 지금까지 갖는 영재에 대한 상황과 환경과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검사에서 나온 20명 뭐 이렇게 저는 그게 너무나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데드라인, 극단적인 몰입이다. 그 다음에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게요. 조성진을 제가 이제 힘들게, 이 녀석 더럽게 콧대 세더라고요. 얘들 왜 콧대가 세? 나도 유명한데. 굉장히 세! 통화를 해서 통화를. 하여튼 내가 그때 옛날에 얘기해 줄 거면 했더니, 그냥 뭐 비서세가, 나 죽어다녀야 된다고. 너 연구하는 사람이 이랬더니 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뢰도 났는데, 자기는 피아노 앞에서는 피곤 사라지고, 연주여행이
휴가예요. 그리고 한때 나다운 게 뭐냐 했더니 나다운 거는 그대로 내가 하는 걸 하는 거다. 이게 영재의 특징 중 하나예요. 나는 지금 이제 내가 개입한 지금 10년 됐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해 하루하루가. 출근을 내가 12시에 집에서 밥 먹고 8시 반에 출근하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조성재 그때 얘기 저는 뭐냐면 자기는 그 일 자체에 몰입하는 거예요. 영재들은 그 특징이 보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영재들을 종합평균으로 수치화하는 거. 이거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이렇게 지날게요. 영재는 누구이고 성정관이 어떻고 교육은 어떻고 삶은 어땠나를 제가 간단히 좀 정리할게요. 여기를 제가 보이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거 전부 정리한 것들 사람들 의인들은 여기 중에서 이 중에 아는 사람 하나 있죠. 누구 하나 있으니까 누군가가 하나 없으면 바보지. 왜 살았어? 그냥 가지. 그 사람을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 사람을.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여기 없으면 다음번에 누군가 있죠. 이렇게. 누군가 있죠. 그 사람을 생각하라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의 삶은 어땠나. 제가 오늘 얘기는 이 사람들에 대한 분석이에요. 지금. 어땠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제 이 사람들을 봤더니요. 제가 160명을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일반화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몇 가지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세계가 당연히 너무나 강해요. 그리고 지향된 관계. 그리고 이건 뭐 너무나 이제 당연한데 한 길로만 가요. 나는 여러분들 여기 교수에서 많이 있죠.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교수로 끝나면 그 일을 해요. 그냥 왜 사진 찍으러 갔는다 뭐 한다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그 길을 가요. 그대로 그 길을 열심히 가요. 그 길을. 응?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벤츠에 대해서 왜 얘기하는지 아시죠? 세계에서 벤츠를 가장 많이 타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아시죠? 중국이죠. 두 번째가 어디예요? 한국. 한국이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벤츠를 관심을 둔 거예요. 이 친구 참 한국 사람들이 벤츠를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을 봤더니 영재더라고요. 영재.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기계조작 아버지 물론 기계 조작을 하고 자기가 그거를 하나의 완성하고 싶을 때까지는 두려움이 없어요. 네? 가다가 벽 받아가지고 어디 부러지고 나면 그 상태로 또 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제가 벤츠를 보고 한 게 뭐냐면 결국에 이 사람이 이제 혁명을 이제 자동차 혁명을 혁명을 일으켰고 인류를 바꿨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사인 볼트가 척추 측만증 심하다고 저는 몰랐어요. 읽어보니까 척추 측만증이 심해가지고 거의 못 걷는 정도래요. 근데 영재 특성 중에 하나가 뭐죠? 아시죠? 극단적인 좋아하는 것에 대한 몰입이잖아요. 극단적인 몰입이에요. 극단적인 몰입. 영재교육이 대학, 의대, 중재 과정인가? 아니다. 그리고 이병철, 정주영이 만약에 의대를 갔으면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인 얘기 또 밖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하나? 이미 수많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논의를 했고, 존경하는 동료 회원 여러분, 그 각보다는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한국 영재교육은 이제 저는 이제 가장 그 현장에서는 영재교육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학생들이 싫어할까? 영재들 만날 때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잘못된 것 중에 하나 뭔지 영재들이 양적인 강화예요. 0. 몇 프로에서 0.8%, 2%, 5%, 10%, 15%까지 한 거예요. 왜 한국 이렇게 교육하면 그래야 이제 정부에서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만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은 양적인 문제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요것 좀 제가 꼭 부탁할게요. 여기 영재에 관계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재는 특성상 또는 영재성 정도에 따른 교육적 환경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요. 제가 그때 학교를 왜 안 갔냐면 초등학교 때 60명 클래스에 쓸데없는 거 하니까는 싫더라고요. 나가서 노는 게 낫지. 그렇게 영재 교육을 할 바에는 차별적인 환경적인 자극을 주자. 자극은 80%가 아니라 30%이고 20%일 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영재는 다양한 특성의 통합이 아니에요. 영재는 다양한 특성의 평균이 아니에요. 그것만을 원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한국은 지나치게 영재들을 다른 환경에 달리 취급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서 인간대로 가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다 아무리 뛰어나든 부족하든 간에 주위에 그 핸디캡 상당히 문제가 있는 가족이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걔도 여자인데 다 자기 길을 가고 싶어 하잖아. 22살이면 시집 가고 싶어 하고 애인 만나고 싶어 하고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지나치게 다른 길로 리스가 왜 다른 길로 가야 되냐. 영재의 특성상 영재의 이론성과 그리고 이거 참 중요해요. 제가 꼭 예고해서 제가 냉전 얘기했는데 영재들 있죠?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영재라지 난 하루를 칼같이 살아요. 8시 반에 밥 먹기 시작해서 11시 반까지 아침 먹고 운동하다가 1시에 출근하고 2시부터 3시에 밥 먹고 3시부터 책 읽고 8시 반에 퇴근하고 4시에 자고 이렇게 칼같이 스케줄이 짜있거든요. 근데 영재들일수록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 얘기 좀 이렇게 하고 싶고요. 특성을 특별한 어떤 특별한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 좀 하고 싶고요. 영재의 특성상 영재 교육에 대한 우리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자, 그 사회마다 그 나름대로의 보편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건 미국에서 대역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의 영재 교육을 생각하면서 왜 한국의 교육은 렌줄리가 한마디 하면 무조건 따라하고 누가 한마디 하면 따라하고 왜 이렇게 그렇게만 하느냐라는 생각을 보편적 접근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의 독특한 문제를 저는 이제 자생적 한국적 자아시설이라는 개념을 지금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국적 독특한 한번 생각해보자. 제가 이거를 제가 한 15년 전, 20년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이거를 맹신하는 사람이 우리 영재학회 중에도 몇 사람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송민석은 한국에서 발표했어요.
이게 슬픈 얘기 아니에요, 이게. 미국에서 이걸 인용을 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왜 그래? 왜 날 무시해요, 이렇게? 나는 이제 생에서 세 가지 후회를 해요. 첫째, 제가 학위하고 나서 거기서 교수라고 해야 때, 제가 한국에 좋다고 온 거를 후회해요. 왜 나는 기국을 했을까? 왜 기국을 했을까? 나는 미국에서 특별 학자가 됐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교육심리학회장을 해가지고 밖에서 활동한 것은 극단적 후회해요. 그때 치명이 드는 게 배가 나왔어요. 연구실험에 있다가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 공무는 전략이다가 해가지고 120만 원이 팔리니까 강행 요청에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 이게 내 삶에서의 허점을 좀 봐요. 그럼 그때 이 모든 게 차단되고 미국에 갈 때는 다른 학자가 됐어요. 그런 식의 이제 후회가 아니고 뭐 이제 지나가는 건 이제 죽을 일만 남았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런데 다산의 그 책을 읽고 뭘 느꼈냐면 어떻게 집착을 했을까? 그 사람이 머리가 좋을까? 아니야. 창의성일까? 아니야. 그 사람은 몰입의 시대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대, 30대, 50으로 영재는 개념을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 제가 160명의 학자들을 분석한 것과 제가 지금까지 40년 경험한 거 보니까 지능은 같다요. 여기 나보다 지능 높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러나 집중력은 제가 높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위인들이 하나의 책을 낼 때 그 과정을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로 대단하다. 붓을 아껴가면서 여태 눈물 났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소위 21세기는 자생화 시대다. 이 시대의 시대는 정보화 시대와 다르게 내가 무엇을 만든다는 게 주체는 바로 영재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서 빨리 할게요. 그 다음 진성영재라는 거 좀 써요. 기봤죠. 고유영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진성영재라는 건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집중력이 극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종합실수를 10으로 볼 때요. 앞의 그림에서 제시한 10 기능이 2이고 창의성이 3이고 몰입의 비율적인 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영재는 자신의 길이 있다. 영재는 자신의 길이 있어요. 확실히요. 근데 여기 안에 영재 교육이라고 저는 이제 좀 얘기하면 영재 교육에서의 환경의 답은 미니마이징을 시키잖아요. 저는 집에서 이제 결혼 45년이에요. 했는데 와이프가 한마디 하는 것도 싫어요. 한마디도 여기 왔는데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불편한 소리 싫어.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간다고. 그래서 나는 생활이 쉽게 해요. 옷 벗으면 다 제대로 갖다 놓고 과거 얘기한 거 다 지키고 그냥 해요. 자생력이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45년 동안 살면서 제가 약속한 걸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편한 사람 같죠? 나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요거는 제가 이제 알리아 사바라는 19살짜리 교수의 성장 과정을 제가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하고, 그치가 이제 인터뷰가 이제 전화를 제가 한 대여섯 번 했는데요. 그 결론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맞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같이 또는 다르게 영재는 당신과. 이걸 이해 못하면 슬퍼요, 여러분들이요. 두 번째, 부모 목표가 아닌 영재 자신의 목표. 스스로 관심사를 찾고 몰입을 하고, 부모는 영재가 원하는 대로 지적능력이 높으니까 사회성도 높여하고 조언을 해.
그 다음에 자연적 성장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모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유연함을 아이들은 똑같다라는 개념. 영예도 아예 똑같아요. 특성에서 차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그 천재성을 받아들이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줬다. 부모님들을 잘 말릴 수 없었고. 그러니까 이거 당연하죠. 영재들은 말릴 수 없어요. 이 친구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기가 가는 길은 부모님이 도와줬지만 조금도 자기 길 위에는 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이고요. 아이고.